닷컴 버블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5파 상승 랠리의 종결점이 될 것인데요. 닷컴 버블과 점점 더 유사해지는 증시 환경, 2025년은 AI 트렌드가 개인 시장으로 확장되는 그 원년입니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올해 양산이 시작되고요. 내년 산업 현장 투입, 그리고 2030년. 하지만 분명 이거보다 앞당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인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다. 가정에서 로봇을 소유하는 그런 형태가 보여질 것이고요. 그리고 팔란티어나 테슬라 같이 기술 트렌드를 B2G, 기업 대 정부나 B2B, 기업 대 기업에서 B2C, 기업 대 개인, 시장 자체를 확장하는, 실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수익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확장 국면을 팔란티어나 테슬라 같은 이런 회사들이 보여주고 있다. 기업 간 또는 공적인 형태에서 실제 B2C 수익화로 연결되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타난 딥시크 쇼크, 오픈소스를 통해서 급격한 기술 발전 따라가는 거예요. 응용 기술이나 유사 기술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온다. 닷컴 버블 직전의 국면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술 자체가 다양화되지고 서로 간의 비용 경쟁, 가성비 경쟁, 품질 경쟁, 기술력 경쟁, 나쁜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2025년은 이러한 최신 기술 트렌드와 경기 확장 국면이 결합된, 여기에 더해서 유동성까지 풀리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실적 랠리에서 오버슈팅 장세로 넘어가는 그러한 장세가 될 것입니다. 이 장세고요. 마지막 기회를 누리시기 바랄게요. 이 마지막 기회를 누린다는 의미는 아직 나오지 않은 오버슈팅에 올라타란 이야기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 오버슈팅, 버블 랠리가 끝나는 종점 이후에는 전체 상승에 대한 전체 조정이 나온다. 환희의 끝에는 반드시 이러한 고통의 과정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기회 다음은 위기다. 이런 오버슈팅 랠리는 닷컴 버블과 똑같을 겁니다. 환희와 관성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게 될 것이고요. 그 환희에 이끌려서 위기를 생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고통은 그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감당하게 될 거예요. 자, 1999년과 현재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뭐냐면 과잉 완화라는 키워드입니다. 뭐냐면 ISM 제조업 지수 1998년 9월, 99년 사이클은 하방이었지만, 자, 이렇게 2023년부터 시작된 이 AI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 이후 반등하기 시작한다. 닷컴 버블 때는 이 ISM 제조업 지수의 반등이 최소 1년 이상 지속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몇 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는 과정이다. 문제는 OECD 경기 선행 지수 또한 지금 경기 확장 국면에서 돌아서는, 고개를 쳐들고 있는 이런 국면이다. 이게 왜 과잉 완화가 되는 것이냐면 현재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기 때문이에요. 올해 2025년에 금리를 몇 번 낮추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국채 금리는 하방 전환을 피크 찍고 시작했고요.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금리는 내려간다. 이러한 경기 반등 중의 유동성 완화, 이러한 과잉 완화 사이클은 99년 닷컴 버블 직전과 현재가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증시로 따지면 1파, 2파, 3파, 4파, 마지막 5파 상승 랠리 국면이고, 현재까지 실적 랠리로 흘러왔다면 오버슈팅 랠리가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 그 오버슈팅 랠리는 아직 오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즐기는 구간이다, 누리는 구간이다 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올 고통의 시간이겠죠. 자, 닷컴 버블과 현재 증시 형태예요. 닷컴 버블 직전 1999년, 특히 99년 들어서는 굉장히 완만한 장세였습니다. 이때와 굉장히 비슷하다, 현재가. 그래서 99년과 유사한 5%에서 10% 정도의 급락 조정이 굉장히 다수 발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최근에 딥시크 폭락, 관세 이슈, 계속 급락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또는 한두 달에 한 번 급락 조정이 계속 나왔어요. 이 과정이 그랬단 말이죠. 현재와 매우 유사하다. 그 이후에 오버슈팅 장세가 나왔는데 개미는 여기서 상당히 많이 털려 나갔다. 지금과 같은 장세인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이 급등 랠리가 나오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나스닥 PER이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 유사하게 유지를 해왔다는 거죠. 이 말은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실적이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PER, 즉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되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PER이 급증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 상승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실적은 유사하게 올라가는데 주가가 급등했다는 거예요. 실적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계속 주가가 급등했다. 즉 실적 기반 없는, 실적을 뛰어넘는
오버슈팅, 밸류에이션, PER의 오버슈팅, 이것이 이 구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선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신용미수의 급증, 많은 사람이 신용미수, 집 팔고 차 팔고 레버리지 쓰고 신용대출 받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거기다 증시가 좋으니까 IPO가 급증한다. 너도 나도 기업 공개한다. 한탕 땡겨야 되니까. 그리고 잡주, 듣보잡 잡주들의 랠리가 시작된다. 기업에 닷컴만 붙으면 초급등. 이게 닷컴 버블 후반부 오버슈팅 구간에 나타났던 현상이란 거예요. 반면 현재는 완만한 실적 랠리 형태다. 이때는 이러한 실적 랠리 이후에 오버슈팅이 나왔다면 지금까지는 완만한 실적 랠리의 형태다. 이평선의 배열 형태만 보더라도 아주 무리한 오버슈팅 구간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종목 중심의 안정적인 랠리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다만 이제 어떤 형태가 포착이 되고 있냐면 IPO, 신용, 그리고 아직 직접적으로 단기간 내에 돈을 벌 수 없는 테마주들, 그런 중소형주들의 랠리가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한다. 이런 기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사하다는 이야기고요. 닷컴 버블 때 이 구간에서 길거리에 슈퍼카가 즐비합니다. 너도 나도 슈퍼카 타고 집 사고 차 사고 쇼핑하고 유흥 즐기고 난리가 났죠. 근데 증시는 지수가 나스닥이 5,000이 넘었다가 1000포인트 초중반까지 하락한다. 개별 종목들은 상패 또는 8, 90% 폭락, 계좌 전액 손실 난 그런 투자자가 굉장히 많았다. 물론 지금이 형태는 유사하지만 이런 조정이라기보다 이 AI 기술 랠리는 아직 초입이기 때문에 PC 기술 랠리의 종점이었던 여기와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여기부터 22년 10월 달부터 올라온 그리고 25년에 올라갈 이 상승 랠리에 대한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5파 랠리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이게 끝나면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팔란티어를 이번에 보면은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됐는데요. 팔란티어 지금 굉장히 주가가 급등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실적 랠리이다. 플러스 PER 급등이 포함된 연동된 그런 형태인데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실적 증가 속도 그리고 소프트 AI 여기에 대한 수익화가 가장 빠르게 보여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소프트 AI의 수익화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팔란티어의 대부분의 매출 B2C 기업 대 정부다. 근데 이게 민간으로 확장되는 국면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수익화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이런 실적 기대감 그리고 항상 기대치를 넘어서는 그러한 실적 때문에 실적 발표 때마다 주가가 급등을 해온 팔란티어인데요. 지금은 점차 PER, 밸류에이션이 비싸지고 있다. 물론 팔란티어 지금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나중에 증시 5파 랠리 끝날 즈음 가보면 지금보다 당연히 더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증시가 흘러가는 그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팔란티어가 이러한 형태가 되어가는 것인 거죠. 점점 실적 대비 점차 오버슈팅이 끼어가는, 밸류에이션이 비싸져가는 그런 오버슈팅의 마지막 5파 랠리가 점차 선명히 보여지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거예요. 실적이 증가하지만 오버슈팅까지 함께 나오는 구간에 접어든 것이다. 2024년 AI 도입 초기 붐이 일고 나서 이제 2025년에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어느 기업이 어떤 시점에 AI 채택 그리고 민간 어느 분야에 개별 소비 즉 B2C죠. B2C 시장에 어디서 어떻게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AI 트렌드가 개인 시장으로 확장되어가는 그 국면 25년에 명확히 나타날 것인데 이 추세에 따라서 오버슈팅이 얼마나 더 깊게 강하게 나갈지 기간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될 거란 거죠. 그리고 2017년도 트럼프 1기 취임 후 직후 달러 환율 국채금리 급락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이러한 증시 반대성을 가진 자산들 하지만 1기 취임 이후 나타났던 그 현상 똑같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을 자주 드렸죠. 똑같습니다. 달러 빠지고 환율 빠지고 특히 국채금리 딥시크, 쇼크 또는 관세 이슈에도
달러 환율이 한번 튀었던 것에 반해서 국채는 그냥 얌전히 빠지고 있다. 굉장히 증시에는 유리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런 트럼프 1기 때 데자부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증시 반대성 자산들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명확히 보여진다. 특히 국채금리. 여기 피크가 명확히 보여지고요. 추세는 결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역사는 반복이 되고요. 닷컴 버블, 기술주 랠리,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다가 오버슈팅 랠리로 전환된, 그리고 경기 확장 국면 초입에서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과잉 완화가 똑같이 발생했다는 점. 자, 이거예요. 이게 25년에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12년, 16년, 20년, 24년 대선 직후 모두 급등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때와 이 대선 해와 반감기 해가 겹치기 때문인데요. 4년 주기이기 때문에 이 4년 주기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반으로 감소하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른 폭이 물론 점차 줄어들어요.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 오른 걸까? 그건 아니다. 25년에 비트코인 불장, 알트코인 불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비트코인 특강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스터디 멤버십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2025년에 나타날 비트코인의 불장, 특히나 비트코인 상승과 별개로 알트코인 불장은 아직 시작조차 안 했다. 이것은 이러한 과잉 완화, 그리고 AI 트렌드의 확산, 환희와 관성이 나타나는 이런 오버슈팅의 한 해가 될 것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오파 랠리는 시작이 되었고요. 이 부분 어디엔가 우리가 위치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조심하시고 아직까지는 기회를 누리는 버블 랠리를 누려도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본격적인 오버슈팅은 시작하지 않았다.